여러분은 왕을 웃기면 목숨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조선시대 왕을 웃기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광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광대들은 왕을 웃기기 위해 왕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왕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왕의 남자의 모티브가 된 조선 역사 속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선에서 가장 위험했던 왕 연산군이 있습니다. 1500년대 조선 한나라의 운명은 단 한 사람의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왕. 그리고 그 왕은 조선 역사상 가장 두려운 폭군으로 기록된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제10대 조선 국왕으로 1494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총명하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 그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을 죽이고 유배 보내고 나라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학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한 부리만은 왕을 마음껏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광대였습니다. 광대는 조선시대 시장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래와 춤, 재담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풍자였습니다. 권력자를 흉내내고 세상의 불합리함을 웃음으로 꼬집는 것. 그것이 광대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광대의 공연을 통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대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광대들이 왕을 조롱하는 공연을 벌입니다. 왕이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을 흉내내고 권력자들의 탐욕을 웃음으로 꼬집었습니다. 공연은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소문이 연산군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그 광대들을 당장 궁으로 끌고 오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광대들의 목숨은 끝났다고. 궁궐에 끌려온 광대들, 그들 앞에는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산군이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를 웃겨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웃기지 못하면 목숨은 없다. 궁궐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굳어 있었습니다. 광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광대들은 왕을 직접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처럼 걸었습니다. 왕처럼 화를 냈습니다. 왕처럼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감히 왕 앞에서 왕을 흉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산군이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식, 그리고 점점 크게, 마침내 궁궐이 울릴 만큼 크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연산군은 자신을 조롱하는 공연을 보고 웃었을까요? 연산군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그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의 어머니 패비윤 씨는 연산군이 어린 나이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순간부터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워했고 백성들은 미워했습니다. 모두가 왕의 눈치를 보며 듣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광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연산군은 오랫동안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 두려움 없이 웃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마음껏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산군은 공길에게 정사품 직장까지 내리며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광대의 칼날은 이제 신하들을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광대들은 궁궐에 남게 됩니다. 왕은 그들을 곁에 두고 계속 공연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대들은 이제 신하들을 향해서도
풍자를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위선을 흉내내고 탐욕을 웃음으로 꼬집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불편했습니다. 왕은 웃었지만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광대들, 그 광대들을 견제하는 신하들, 궁궐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광대들은 알았습니다. 웃음은 때로 칼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연산군의 복종은 계속되었고 결국 신하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1506년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중종 반정입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유배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남게 됩니다. 그의 곁에서 웃음을 바쳤던 광대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시대를 기억합니다. 왕을 웃긴 광대들,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말했던 사람들, 그들은 신하도 아니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으로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역사 속에서 가장 용감했던 사람들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아니라 웃음을 무기로 든 광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왕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공길 그 사람은 충신일까요? 아니면 광대일까요? 역사는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한국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